4월 3일 금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 후보 공천을 해 나가면서 민주당은 비리 혐의자들, 범죄 혐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산은 거의 정해진 것이고 전재수입니다. 서울도 정원호로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또 현재 전북도지사죠. 김관영입니다. 이 김관영이 돈을 뿌리다가 제명을 당하고 후보 자격도 박탈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컷오프가 문제입니다. 이 컷오프, 개혁 공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컷오프를 했는데, 이 컷오프가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이 컷오프가 잘못됐다, 다시 되돌려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이 컷오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죠. 전체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현실 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게 되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어제 두 사람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대국민 연설을 했고, 이 한국의 대통령인 이재명도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두 개를 보면서 참 이재명의 연설을 보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서는 전 세계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많은 국민들 또 이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종전을 하겠다라는 건지 전쟁을 더 계속하는 건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미국과의 관계, 미국이 어떤 역할을 좀 해주기를, 이런 기대가 큰데, 트럼프가 저렇게 전쟁을 두고도 저렇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오락가락하는 저런 태도를 보면서 나토와도 갈등, 일본과도 갈등, 한국과는 이재명 정권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의 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이 연설을 보면서 참 저 선거 때만 되면 돈 풀기를 하는, 매표 행위를 하는 저 민주당, 저 이재명을 도대체 어떻게 응징해야 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왜 이재명의 저 재판 재개하지 않느냐. 그래도 끝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재판 재개입니다. 사법 리스크입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도 하겠다? 그러면 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래서 끝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신뢰를 갖고 이재명의 재판 재개, 저 건을 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 저걸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민주당의 이 범죄 비리자들 공천, 이 부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컷오프 논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으냐. 민주당 정원호는 여직원과 함께 멕시코를, 이게 관광인지, 관광을 다녀오고 여성을 남성으로 둔갑을 시키고, 지금 해명하라라고 하니까 해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가짜뉴스다, 해명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이런 정원호를, 그 다음 지금 가장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선이 잘 되고 있는 게 부산입니다. 참 저건 아름다운 경선이다. 어제도 TV토론이 열렸습니다. 소위 주진우와 박형준입니다. 누가 되든지 저렇게 아름다운 경선을 하게 되면 밭두렁 후보입니다. 돈을 받고 통일교로부터 시계를 받고 이제 이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밭두렁에 가서 파묻었다. 저런 전재수를 제압하는 데는 새로운 바람 주진우, 기존의 부산시장 박형준 이렇게 아름다운 경선으로 최대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저 전재수를 응징해야 한다. 김관영이 돈을 살포한 것이 드러나자 곧바로 정청래가 김관영을 제명시키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4개월째 지금 특검은 깔아뭉갰죠. 전재수는 왜 그러면 그대로 두느냐? 정원호는 왜 그대로 두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관영을 빨리 저렇게 날리고 정청래가 자기 친한 후보를 공천 주려고 한다. 정청래가 김관영을 날리기 전에는 이재명의 허락이 있었을 것이다. 김관영은 지금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빨리 날리자. 그런데 정원호와 전재수는 지금 이재명이 꼭 집은 이런 후보다. 못 날린다. 이 부분을 계속 파고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될 겁니다. 덧붙여서 전재수가 자신의 지역구입니다. 부산 북구. 그 지역구에 뭐 젊은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조국과 한동훈이 저기에 출마해서 붙게 되면 현재로서는 조국이 10%포인트 정도 가까이 앞섭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재선을 지냈던 박민식이 있습니다. 보훈처 장관을 지냈던 박민식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 조국,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사자 대결이 펼쳐지면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박민식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한동훈 모두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만 출마하게 된다면 일거에 두 사람을 모두 날려버리는 민주당 후보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이 컷오프 공천 이 논란 이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현재 도지사입니다. 김영환이 컷오프 된데 반발을 해서 가처분 신청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절차가 위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 컷오프는 잘못됐다. 다시 원상 회복하라. 이 판결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구 주호영도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서울에서도 지금 컷오프가 된 서울의 후보도 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은 뒤늦게 했죠. 지난 1일 했습니다. 이 판결입니다. 남부지법에. 이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도 계속해서 이 남부지법 이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김영환을 컷오프를 하고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추가 모집하는 이게 3일 기간을 줘야 하는데 하루만 줬다. 그래서 절차 위반이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이 김영환을 컷오프한 것도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추가 모집에서 이 절차, 이 판결에 나온 3일을 보장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하루만 했는데 이 하루만 해도 되느냐 이게 또 논란입니다. 제가 법원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그대로 컷오프를 유지하는 방법,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진행이 되어버리면 이 도저히 법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주호영의 판결이 오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호영의 판결이 내려져도 다시 주호영은 컷오프하고 이준석은 살리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판결에 따른 이 결과, 이 후유증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다.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장 대표가 사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삼고는 있지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제 박특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첫 회의를 열면서 법조인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고
전체 경선으로 가겠다, 이 수습하겠다라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컷오프는 꼭 필요합니다. 김영환, 주호영 두 사람을 보면 됩니다. 주호영이나 김영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흠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가 주호영이 컷오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의 쇄신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공천에서도 개혁하는, 쇄신하는 분위기, 이걸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천 쇄신은 컷오프입니다. 오래 해먹은 사람들,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컷오프밖에는 없습니다. 이 컷오프가 되려면 당 지도부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 정치적으로 세련되고 또 물밑에서 많은 정리 작업들, 조율 작업들, 이것들이 손발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컷오프는 뭐 결단입니다. 이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가야 합니다. 사후 수습도 해 가야 합니다. 결국은 그런 정치력, 힘이 모자랐다. 그래서 이 논란이 일게 되고, 그래서 이 사법부의 판결, 서울 남부지법의 이 재판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부분은 이례적인 것이고, 이 판결도 맞지는 않습니다. 사후의 절차를 문제 삼아서 사전에 있었던 컷오프까지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이건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푸는 것은 이제 정치의 몫입니다. 이걸 그대로 밀고 갈 거냐, 해결하고 갈 거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지만 여기에 따라서 수습하고 갈 거냐. 수습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다. 이제 정치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구도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주호영의 판결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진숙, 주호영 같이 경선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 지금 또 서울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환의 컷오프를 문제 삼으면서 이 판결이 3일 동안의 추가 모집 이 기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걸 문제 삼았기 때문에, 트집을 잡았기 때문에 충북 마찬가지로 서울도 추가 모집을 이 하루만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의 오세훈도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등록한 이 부분을 가지고 컷오프가 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1일 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뭐 계속해서 이 남부지법에서 그 재판부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규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당규입니다. 제11조입니다.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사안입니다. 1항, 2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입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정한다.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기간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장은 공천 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 남부지법의 이 재판부가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 이 절차를 트집을 잡은 겁니다. 이 사법부에서 이제 정당 활동에 개입을 할 때는 언제나 전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은 하고 판결은 이제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사법부가 국회 정치 활동에 개입을 하느냐? 절차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트집 잡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3일 이상 공고 기간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1항에 있는 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접수 기간을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루나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3일 이상 공고, 이건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 이건 3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항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접수 기간을 정한다라고 해놓고 2항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은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 절차를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3일 기간을 공고하지 않으면 이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경우에도 다시 3일 이상 공고기간을 주고 다시 이 후보 접수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수습하는 방안이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주호영, 이진숙은 뭐 사실은 이게 주호영은 컷오프가 필요했고 이진숙은 재보궐선거가 적절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게 판이 뒤집어져서 대구 시민들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죠. 지금 저 김부겸이 뛰고 있고 김부겸이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팔리고 저 정치 쓰레기 행태를 보여온 저 홍준표는 지금 김부겸을 또 지지하겠다. 제가 저런 게 정말 배신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 쓰레기들의 행태가 언제나 이렇습니다. 저렇게 또 길을 찾습니다. 저 정치 쓰레기가 뭐 김부겸에게 붙었다라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의 정치 쓰레기 행태를 잘 알고 있는데 김부겸의 지금 지지율은 대구 시민들의 이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 질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뀌면 바뀌게 될 것이다. 저 홍준표 저런 행태, 저 쓰레기 행태는 일찍부터 저는 뭐 홍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 홍준표는 그러니까 배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국민의힘 민주당이다 이걸 떠나서 홍준표는 그러니까 정치 장사를 하는 겁니다. 쓰레기 행태입니다.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붙는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두고요. 이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제 어제 이 충청북도에는 김영환을 포함을 시켜서 공천 작업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것도 3일 공고를 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다시 지켜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수습을 하면 이건 뭐 공천 절차가 좀 잘못됐다. 컷오프는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걸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 정치력, 현실에 돌아와서 그렇다면 다시 공정한 경선 절차로 가다듬어서 이건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를 비롯해서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간다면 이건 민주당의 저 비리 혐의자들 공천하고는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뭐 돈 봉투를 살포한 그래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는데 그러면 여직원과 지금 멕시코 관광을 다녀온 그걸 숨기고 있는 그걸 깔아뭉개려고 하는 저 정원호는 논두렁에 파묻은 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논두렁에 파묻은 저 전재수는 저 전부 김관영처럼 다 잘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질책하면 회초리를 들면 잘못했다라고 하고 재판부의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지만 이게 국민들의 질책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 재판 판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이 수습해 나가면 이건 절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사법부는 건재합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끝까지 남아있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 사실은 불안할 겁니다. 뭐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겁니다. 저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지방선거 뒤집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승기를 잡을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